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은 자신들 우세 지역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각 당이 좀 엄살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듯 거대 양당이 엄살을 떠는 이유는 이렇게 엄살을 떨어야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자신들의 우세 지역을 최소화해서 발표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판세가 안개 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세가 훤히 보일 수 없는 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안개 속이라는 언급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히 매번 선거가 안개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막판 돌발 변수가 항상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남은 변수, 그래서 이 돌발 변수 문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후보자 간의 연대,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각 정당의 승패는 갈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권 연대, 이게 이제 사실 몇 군데는 뭐 가능하겠죠, 막판에 갔을 때. 근데 사실상 대다수의 지역은 이제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봐야 맞을 것 같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도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지역 단위에서는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하지 않겠다. 정부 여당의 그 실정을 좀 비판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예. 사실상 그 야권 연대나 그 단일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그 선언한 셈인데요. 예. 이 크게 뭐 두 가지 요인이 그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뭐 더 이상 불가하다, 이런 점이죠. 오늘 이제 그 투표용지 인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그 이슈가 되면서 이 여당표 결집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식적인 혹은 당대당 이런 거는 불가능해졌지만 이 후보자들끼리 합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후보자들끼리 연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과연 얼마나 될지, 그렇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이제는 그 투표용지에 사퇴 이거 못 쓰니까. 그렇죠. 이제. 예. 결국은 이제 후보자들끼리 그렇죠. 정말 이거 안 하면은 뭐 가능성이 없다. 네. 예, 이랬을 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일단 서울 중구 성동을 이 더민주의 그 이지수 국민의당의 그 정호준 후보, 네. 이 시민사회 그 중재로 그 단일 후보를 이제 선출키로 합의를 했고요. 예. 은평갑과 은평을 더민주 후보가 그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하죠. 이 서울 지역 최초로 그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했던 강서병, 이 국민의당 측 그 지도부에서 그 단일화 방식에 이제 그 변경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었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뭐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가 찍고 싶은 정당 찍으면 되니까 뭐 헷갈리고 이런 거 이럴 그렇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들이 좀 엄살 떨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수도권부터 알아보면 예. 수도권이 모두 그 122곳의 그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의 그 승부처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제 그러면 각 정당들이 좀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예. 판단하고 있는 우세 지역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예. 대부분 뭐 한두 곳 정도 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각 정당이 어제 그 기준으로 그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 42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22개 수도권 지역 중에서 42곳이다 이거죠. 만 이제 어느 예. 정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예. 것이고, 89곳에 달하는 지역은 어느 한쪽 좀 우세를 그 장담할 수 없는 이제 경합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엄살해. 세상에. 예. 서울의 경우에는 여야 모두 각각 우세로 분류한 지역은 17곳 정도. 예. 경기도도 전체에서 그 60석 가운데
37곳이 이제 경합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인천은 13석 가운데 새누리당과 그 민주당,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죠. 각각 우세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한 곳은 한 곳씩밖에 없습니다. 네. 인력 그 다야구도 속에서 수도권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한 그 선거전이 되고 있는데 이 전국적으로 각 당 자체 분석 우세 지역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82곳, 더민주가 35곳, 국민의당이 20곳 예. 정도 우세하다. 예. 그리고 120여 곳이 대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리 나왔죠. 네.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게 이게 42곳에 불과하다. 120, 수도권 122개 선거구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여야가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면은요. 여론조사 필요 없이 역대 선거만 쫙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지역만 찍어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참. 근데 뭐 왜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각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존의 텃밭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총선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예.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죠. 네.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뚜껑을 좀 예. 열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그 대구에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 예. 새누리당이 그 영남권에서 이 경합 열세다 이 판단한 곳이 모두 그 세 군데인데 아하. 그 가운데 두 곳이 이 대구 선거구입니다. 예. 또 그 대구의 그 또 다른 선거구 두 곳은 각각 무소속 후보와 경합 중이다. 그래서 네 곳이 맞으면 이 더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광주와 전남북은 모두 그 28개 지역구가 있는데 더민주는 우는 지역이 그 8곳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19곳을 이제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예. 일단 뭐 호남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내년 대선 도전 뜻을 밝혔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재기울은 관훈 토론회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뭐 대선 후보감이 잘 안 예.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나오고. 예, 원래 자기를 안 보이거든요. 거울 안 보면은. 그런가요? 네. 네. 어제 그 자신의 고향인 이 부산 국제시장 그 지원 유세에서 이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를 그만두려고 한다. 더 큰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또 그 이어진 그 영도구 유세에서는 그 자신과 그 당내 공천 경쟁을 벌였던 이 최홍, 김용원 전 그 예비 후보들을 이제 그 지명하면서 이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여러분의 그 선택을 받아서 그 제 후계자가 정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2년이 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그 내년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 의원직을 사퇴하면 예. 2018년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후계자란 말이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네, 듭니다만. 그분은 원래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예.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자, 이번 총선 유권자, 이 유권자 분포 진짜 중요합니다. 50대 이상 중장년 유권자가 20, 30대 젊은 유권자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그 4월 1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 선거인 명부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유권자 총수 4,210만 398명. 네. 총 인구의 그 81.5%인데요.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는 그 4.7%가 이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23.4%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40대가 21%, 그리고 50대, 30대, 20대 이런 순이고요. 이 19세도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1.6% 순인데 예. 이 50세 이상 유권자가 그러니까 맞으면 노장년층이 이 예. 40세 미만 20, 30대와 10대보다도 321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19대 총선 때보다는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무려 167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9대보다. 네. 예,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눈여겨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 목표로 전체 의석 40석 이상, 호남 의석 28석 석권을 언급했는데요.
과연 실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그래서 좀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 입장 직접 들어보죠.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TV 녹화도 하시고 제가 어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연설하시는 거. 예. 자, 근데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4년 전에도 제가 좀 아는 다니셨나요? 후보들 예. 기대도 하고 그랬죠. 그때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바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28석 전체를 석권하겠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좀 더불어민주당은 좀 엄살을 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이렇게 28곳 전체를 석권하겠다. 지금 호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아마도 안철수 대표께서 호남에 직접 가보고 아마 그 열기를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좀 분석하더라도 대충 호남 28석 중에서 5석, 6석 정도가 현재 좀 경합 중이고 한두 석 정도가 좀 더불어 쪽이 좀 우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석 이상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그러면 몇 석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좀 저희를 보고 계시겠죠. 수도권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좀 예측하지 않았던 당선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몇 석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로 제가 예. 벌써 제가 국민의당 가담할 때부터 참여할 때부터 의미 있는 제3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예.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당위성과 거진 좀 근접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후보자들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기성 정당,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염증 같은 것이 우리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드디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남에서 우리가 좀 호남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이제까지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광주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들을 가리켜서 국민의당 후보들 면면을 봐라. 자신의 기득권 보호하고 국회의원 신분 연장에 정치를 즐기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반대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최근에 우리 호남에 좀 다선 의원들 몇 분은 그야말로 호남 정치를 대표했다 했을 정도로 그런 비중이 있는 분이죠.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또 호남 지지세를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도 우리가 광주 등등의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경선을 통해서 현재 후보를 냈죠. 예. 선거라는 게 배란간 다선 의원들은 다 물러나고 정치 신인이 막 들어오면 정치가 됩니까? 총선을 통해서 상당수의 신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점진적인 과정의 정치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광주와 전남이 더민주가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지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또 호남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더민주 측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이른바 호남 민심을
돌리기는 조금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선거운동하면 호남표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열심히 직원조사 다니고 계시죠. 예, 언론 예. 인터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한 당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그 충동과 바람이 나오는 거, 좀 엇박자가 나오는 보이고 거. 있죠. 예. 그런 것은 좀 이례적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선거 중에. 선거 중에. 중에는 싸우다가도 합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의 어떤 그런 엇박자가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뭔가 좀 불협화음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런 것이 전략적 역할 분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치고 있다. 아하. 네,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야권 연대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허. 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 그 야권 연대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후보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권 지지자만이 아닙니다. 그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우리는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자, 말하자면 2012년 총선 대선에 1번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보자 중에서도 그런 후보들도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2012년 같이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의 연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산을 한 거죠. 그 오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당 야권 연대에서 유리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서 우리 후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을 어떻게 단일할 것인가, 조건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결국은 여론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들 세상에 다 아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더민주, 특히 그 중에서 친노 후보들은 전화 여론조사에서 청유벌레가 강하다 말이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전화 여론조사로 우리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돌발적인 사건인데 그 권은희 후보가 그 SNS 상에 올린 그 대통령 저격 이런 그림 패러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리긴 내렸는데 그 우발적이든 돌발적이든 그런 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를. 그거 돌발 사건이고 굉장히 경솔한 거죠. 선거 도중에 그런 경솔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아마 주변 참모들이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통제가 안 되나요? 그게 선거 하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일사불란한 게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신경 쓰고 또 알아서 판단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군대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집이 크게 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정치가 그런 거죠.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를 해라. 친노 박건주의 돕는 바보 역할 안 할 거다. 연대 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새누리당 공식 SNS에
물론 그것도 이제 사과를 하고 내렸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사정치를 응원합니다. 이런 또 새누리당의 공식 SNS에 이런 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삭제를 해도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예?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피 아예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식의 언급,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새누리당에서 좀 헛된 기자하는 것 같습니다. 헛된 기자하는 것 같고, 제가 드릴 말씀은 남이야 어떻게 하든 자기 걱정이나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할 게 없네요. 자기들이나 잘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지금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안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상당히 색깔 공세를 강화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하죠. 안보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 이겨야 되고 계속 집권해야 된다. 그 새누리당 보수 정권 맞습니까? 보수 정권에 잘해야 되는 게 안보와 경제 아닙니까? 8년간 집권해놓고 안보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계속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집권하겠다. 이거 좀 뻔뻔하지 않아요?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면 안보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해줘. 그리고 말이죠, 보수 정권이 부족한 것은 복지랄까, 인권 이런데 조금 소홀할 수가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는 그건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지금 총선 끝나면은 사퇴하고, 그리고 이 대선에 출마할 뜻을 비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총선 끝나면 어차피 이제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그걸 두고서 아마 파열음이 날 거라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제 그 시작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좀 합리적인 의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후 전당대회 치르게 되면은 심각한 좀 파열음이 날 겁니다. 거기서도 어떤 지각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은 총선 후에 이런 지각변동을 통해서 우리 전국을 좀 이끌었으면 하고, 특히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공동성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B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어머, 카바남 김동규 씨, 우리 집 마루도 강마루처럼 카바해줘요. 스타 강타일로 카바하세요. 바닥을 딛지 않고 마루 위에 착 붙이는 스타 강타일이. 우와, 꼭 강마루 같네. 스타 강타일로 카바하고 싶을 땐 전화 1800-8007.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예, 지금 시각 7시 39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밀리는데요. 오늘 사고까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금곡교 부근 401km 지점입니다. 갓길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난 사고입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막바지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랜에서 죽전까지 정체고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한강철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 여파도에 면서 행주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정체인데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도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봄이죠. 오늘 낮 기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날씨는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사람들의 지갑은 꽁꽁 얼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고용은 위축되고 소비마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자,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서강대학교 조장욱 교수 알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근데 사실 매번 나오긴 나오죠. 그죠? 네네. 뭐 경기가 좋다는 얘기보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죠? 어느 정도 안 그렇죠. 좋습니까? 네, 2008년에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예.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 회복을 하긴 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예. 네네, 외국이 나빠지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걸 받는 거죠. 예. 아마 이런 현상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투자가 최저를 기록했나요? 39년 만에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적인 그런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지금 투자를 지금의 투자 8~9% 하는 투자를 낮은 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이거는 아마도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추세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적인 측면이요. 그럼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 이거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예.
그 성장을 한 25년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성장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소비니 투자니 이제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위축이 되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저성장 선진국형 저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6%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2.6%가 전에 한 8, 9%, 10%까지 하던 성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정 과정이다. 예.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저성장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 투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돈을 모아둘 때다. 나중에 언젠가 이 돈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닌가요? 투자가 지금 이제 우리 한참 성장을 할 때는 투자 기회가 많죠. 예. 투자할 곳이 많죠.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투자를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는 것이죠. 근데 기업이 돈을 모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그런 투자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혹시 올지 않을까. 글쎄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 이제 그 대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기업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일간에서는 너무 그렇게 돈 모아두는 것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죠. 교수님 생각에도 위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위기가 온다고는 저는 생각은 않지만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겠죠. 예.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고요. 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교육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지금 70%인데 예. 10년 전만 해도 그게 80%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럼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생이 80%가 간다 그럴 때 그 80%의 그 졸업생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 대학 졸업 때 걸맞는 직장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자를 그만큼 수용할 수 있나요? 저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대학 구조조정 없이 아마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거고요. 기업의 투자 문제하고 이거를 연결할 때도 이 경제 구조 문제를 먼저 봐야지 기업이 투자를 않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생겼다고 얘기하면 조금 앞뒤가 인과관계가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대학생 전체를 놓고 보셨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예, 예를 들면 교수님네 과 학생들은 취직 잘합니까? 뭐 비교적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하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 맡아서 모든 학생들이 다 취직하기가 힘들다라면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문제는 취업이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실업 문제는 예. 지금 교육부에서 그 과를 이제 전공으로 이제 조정하잖아요, 인원을.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예. 이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우선 퇴출시키고. 예.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다양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이제 그 대학 커리큘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가지고 지금의 인원을 유지하면 저는 청년 실업 문제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학의 정원 조정을 과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이 경쟁력 없는 대학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 기관들을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그리고 커리큘럼도 다양화해서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가 놔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 실업 문제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지만, 뭐, 경제를 운영하는 분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 굳이 뭐 적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들어갈 여러 가지 일들이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구조조정. 예.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경제 일본처럼 굉장히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괴로운 시기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잠재 성장률을 유지 못합니다. 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예. 또 교육개혁, 이 두 가지는 핵심이고요. 규제개혁까지 세 가지는 빨리 하지 않으면 예. 이제 잠재 성장률이 아마 1% 아래로 떨어질 텐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지를 우리 국민이나 정책당국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떨어져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이 구조조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앞으로 3, 4년, 5년쯤 가면 아마 2% 아래로는 7년씩 떨어질 것이고 잠재 성장률이. 예. 좀 더 가면 한 10년쯤 되면 아마 1%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시급히 하시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지금 선거 치르고 있는데 이 선거 잘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뽑혀서 그 구조조정에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 피해는 온통 그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조장옥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